왜 부자처럼 보여서 특히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느냐고요. 예, 제가 오늘 세 가지 저를 빈털터리로 만든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고 저처럼 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털터리 치과의사 빈치입니다. 저는 올해 2020년으로 9년차 일반 치과의사입니다. 제 이름을 빈털터리 치과의사라고 했는데요. 어그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제 병원도 있고 차도 남들 보시기에는 번지르르한 것을 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사실은 빈털터리란 것을 작년에 깨달았는데요. 왜 이렇게 겉보기에는 가진 게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어쩌다 빈털터리 치과의사라고 제 스스로 깨닫게 됐는지 일단 제 10여 년의 삶을 나누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털터리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어요. 1번 재산을 다 없애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난뱅이가 된 사람. 2번 실속이 없이 떠벌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2번 저는 빈털터리가 맞습니다. 지금 누가 제 순자산을 보자고 하면 마이너스거든요. 빈털터리죠.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드신 가난한 분과 빈털터리인 사람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가난하시다는 말은 그분을 낮잡아 이르는 말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꼰대 같은 말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제 삶의 나눔이 참고가 됐으면 하는 소망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만 18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고 9년 전 2011년에 미국 동북부에서 치과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게 넉넉하신 그런 분들은 아니셔서 도움 없이 대학과 치과대학원을 졸업했어요. 또 주립이 아닌 사립치대를 나왔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학자금 빚을 지고 치과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거의 4억 원 정도의 빚을 지었는데요. 그 당시 제 생각은 치과의사 되는데야 돈 잘 벌겠지. 어떻게 되겠지. 미래에 네가 알아서 갚겠지. 지금을 즐겨. 욜로! 이런 마인드였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저를 빈털터리로 만든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되겠지?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요. 미래의 돈을 땡겨서 오늘 쓰는 거죠.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치과대학원을 드디어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학생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입이 매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제가 종신줄을 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4억 원이나 되는 돈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은 건데요. 저는 빚은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평생지기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야, 빚은 크게 지고 조금씩 평생 갚으면서 그것보다 매달 더 많은 돈 벌면 되는 거야. 캐시플로우가 더 크면 된 거지. 빚을 가지고 더 큰 돈 벌면 되는 거지. 레버리지 모르니? 이것이 지금의 저를 빈털터리로 만든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빚은 정말이지 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제 주인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노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잠언이란 곳이 있는데요. 빚진 사람은 빚쟁이의 종이 된다. 저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상관없이 빚의 노예입니다. 얼마나 저를 빨리 갉아먹냐 천천히 갉아먹냐의 차이지요. 빚이 문제인 게 경제가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모를 수 있는데 위기가 닥치면 걷잡을 수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반드시 닥칩니다. 미국의 파이낸셜 전문가인 데이브 램지 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위기는 반드시 온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좀 긍정적이 되라고 말한대요. 네, 위기는 반드시 온다는 것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빚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잠시 눈물을 흘렸는데요. 빚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따로 하지요. 그리고 데이브 램지 님이 누구신가 하면요. 한국에 훅 가셨지만 김생민 님이 있기 전에 미국의 데이브 램지 님이 먼저 계셨고 훨씬 먼저 stupid를 외치신 분입니다. 제 인생을 바꾸신 책을 쓰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누구신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치대 졸업 후 상황으로 돌아가서 제가 매달 버는 돈이 생기니까 보통 미국에선 페이닥터들이 치대를 졸업하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법니다. 그런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제가 뭘 했겠습니까? 바로 차를 뽑았죠. 제가 10년 동안 엘란트라, 한국에서는 아반떼인가요? 그걸 잘 타고 다녔는데 솔직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항상 좋은 차로 좀 바꾸고 싶었고요. 그래서 바로 BMW 535 X 드라이브로 그것도 가장 차를 사는 방법 중 최악인 3년 리스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 동안 리스로 차를 3번이나 갈아타며 지금도 BMW를 리스로 타는 중입니다. 이것이 저를 빈털터리로 만든 세 번째 실수입니다.
데이브 램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평균 530불, 대충 60만 원 정도라고 할게요. 그 정도를 매달 차에 쓰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만약 그 돈을 미국에서 평균 12% 수익을 내는 좋은 뮤추얼 펀드에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10년이면 1억 3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40년이면 이게 맞는 건가? 5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고 밑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물론 미국 이야기겠지만요. 저는 지난 9년간 리스를 3번 갈아타며 남은 건 빵원입니다. 빈털털이죠. 이 리스된 차를 처분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제 5달 남았습니다. 빨리 제 수준에 맞는 차로 바꾸고 싶습니다. 제 수준에 맞는 차는 무엇일까요? 빚지지 않고 현금으로 바로 살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된 중고차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돈도 모으는 중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미래의 돈을 땡겨다가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어떤 것이더라도 지금 현재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살 수 없고 미래에서 땡겨와야만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여러분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예전 시대에는 크레딧 카드도 없고 이런 빚을 내는 그런 게 잘 발달되지 않았었던 예전 시절에는 돈을 모아서 샀죠. 그냥 요즘은 땡겨서 사는 거예요. 암튼 또 흥분했는데요. 당신이 엄청난 부자시라면 당연히 현금으로 뭐 비싼 람보르기니 그냥 질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빈털터리입니다.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또 한 분 계신데요. 바로 신사인당 님이십니다.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용기를 주신 분이시기도 해요. 그분 영상 중에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00만 원을 벌어도 부자처럼 쓰면 안 되는 이유인가? 그런 영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또 밑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자신을 갈아 넣어서 매달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누군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자로만 1,000만 원을 번다면 그 둘은 같은 1,000만 원을 매달 벌지만 절대 같은 돈이 아니란 사실이요. 그분이 계산해 보셨어요. 만약에 1,000만 원을 이자로만, 뭐 투자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1,000만 원을 이자로 벌려면 현금 60억 원을 그냥 우체국에 때려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매달 1,000만 원이 들어오겠죠. 저는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제 자신을 갈아 넣어서요. 그리고 저는 착각했습니다. 저는 현금 60억 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돈을 씀씀이도 그렇게 썼고요. 저는 순자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아무튼 다시 치대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 때로 돌아가서 차도 바꾸고 좋은 옷도 좀 사고 막 20만 원씩 하는 청바지도 샀어요. 등등 이렇게 꾸미기에 들어갔습니다. 제 귀에서 누가 항상 속삭였어요. 야, 돈도 버는데 돈 좀 써라. 빚이 4억인데 20만 원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지금을 즐겨. 욜로 외치다가 골로 간다는 말을 10년이 지난 지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물론 욜로, you only live once, 참 그 의미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상업적으로 쓰여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실을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안 쓰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수 마시면서 동네 2바퀴 걸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지금을 즐기는 거죠. 욜로! 아무튼 저는 돈 힘들게 벌고 있는데 일 끝나고 올 때 내가 좋아하던 차로 바람 좀 쐬면서 퇴근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써도 되지. 나에 대한 보상. 그래, 내 자신아 참 수고했어. 쓰담쓰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있어 보이고도 싶었고요. 데이브 렌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부자처럼 보여서 특히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느냐고요. 암튼 이러다가 이제 사회생활 3년 차에 제 개인 병원을 열게 됩니다. 바로 5억 원의 빚을 지고요. 참고로 4억 원의 학자금 빚도 거의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빚이 9억 원이 됩니다. 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빚이 9억이 된 이후의 이야기는 2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끄럽네요. 이 말 하기 쉽지 않네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제가 드디어 유튜버가 됐군요. 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박터지게 싸우는 4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나 믿음, 돈,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가족. 바로 배우자의 가족 중에 또라이가 있는 거죠. 아무도 없다면 당신이 그 또라이일 확률이 많습니다.